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할까 합니다. 최순실이가 회고로 걸려있죠, 그죠? 나는 누구인가? 그걸 회옥이라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회옥이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기록이다. 후회하면서 각성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고고TV 여명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경상도 발음이 으하고 잘 발음이 안 되는 거 아시죠?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서 고고TV는 엄청나게 도왔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는 폭망할 것이며 사회적 공산주의로 간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음해서 엄청나게 도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바지를 입고 스마트로 그 트윗을 하고 그런 것은 고고TV 여명의 작품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또 이준석이를 비대위에 놓고 그 다음에 또 손수주라고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의 대제고를 말을 삼을 때 손수저 같은 경우가 혼자서 그냥 나 정치하고 싶어요 할 때부터 내가 손수저 핸드폰을 따서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염려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을 너댓 번은 방문할 것이다 했는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큰 애정이 가지고 있고 가슴이 아파요.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당하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사기 탄핵은 맞아요. 사기 탄핵은 맞고 또한 당시에 국민들의 80% 이상이 박근혜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중에 의해서 대중은 말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류에 그냥 흔들려요. 그리고 그 대중이 분노하는 과정에서 좌파, 쉽게 말해서 좌파, 민노총, 정교종, 친북단체, 요새 말하는 뭐 정신대 문제, 또 정의연, 윤미향 이런 것들이 다 달라붙었죠. 그죠? 그래서 탄핵을 당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을 당할 위기가 있었죠. 광우병 사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당시에 쉽게 말해서 비선이 그때 비선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라고 이명박의 형 그죠? 형이 있었지만 그건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적인 탄핵 과정을 보면 사인 최순실을 갖다가 너무 옆에 두고 멘토 역할을 했었다 최순실이가. 그래서 국민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 잘못된 겁니다. 탄핵은 잘못됐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을 중용했다는 것 외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재판도 다 사기 재판이고 검찰도 다 사기 검찰이었고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촛불혁명, 국민혁명이라 그러는데 동학혁명이라도 그러죠. 우리가 동학혁명. 그런데 국민들이 들고 일하면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더 느끼는데 가슴이 되게 아파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럼 박지원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을 뭐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할 거다 그러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도 그런 말하는 거 얼치기 정치가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은 박근혜를 끝까지 이용할 것이다. 지가 여기서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국민이 등을 돌리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는 대선을 지가 이기기 위해서 혹시나 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면 안 할 것이다. 끝까지 이용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판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대부분 상고심의, 심리심의 그거 해봐야 곧장 얘네들이 사면 안 해요. 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나? 그 얼치기 유튜버들이 자꾸 그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 거의 안 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사기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도. 자, 회고로 해서 최순실이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회고로 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명 인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안 받았다. 이런 식이라면 문 대통령도 함정에 빠진다.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도 문재인의 3년 과정을 보면서 박근혜가 낫었다 하는 소리를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 그만 풀어줘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문시중만 제외하고는. 근데 왜 그게 언론 지상에서 국민 여론이 형성되지 않느냐. 미래통합당의 수구 꼴통이고 아직까지도 박근혜 파리를 하는 영남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안 하니까. 우리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랑 박근혜 정권을 갖다가 너희 우파 정권을 징벌을 했는데 너희는 지난 3년 동안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너희가 혁신하고 반성하고 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희가 명예회복을 시킬 수가 있고 국민이 선택할 텐데 너희가 소리로서 아직까지도 수구 꼴통 짓을 하고 있다 하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못 풀려나는 거다. 그리고 사기 우파 돈벌이 애들이 계속 박근혜 대통령 파리로 돈빨이를 해버리니까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유튜버라는 게 큰 영향력 없어요. 근데 나쁜 영향력은 많이 끼치죠. 그 유튜버 사기 돈벌이 유튜버들이 그 논조가 그대로 네이버 댓글에 와서 달리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자꾸 이런 댓글이 나오지? 국민들은 본다고. 그게 유튜버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버리자 한 게 이번에 4.15 총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이제 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말을 하는데,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돌격대였다. 법률 돌격대였다. 맞는 소리예요. 법률 돌격대. 특검이 원래 그런 거예요. 법률 돌격대. 특검은 물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해요. 그 어떤 식으로든 끝을 봐요. 근데 문재인 정권의 특검들은 끝을 못 보죠. 그죠? 유명한 트루킹 사건 끝을 못 보잖아요. 정권을 잃었을 때와 정권을 가졌을 때의 특검은 다른 거예요. 이명박 때도 내곡동 사지 같은 것도 특검이 끝까지 못 가잖아요. 드루킹 사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박영수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처절하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처절하게, 그죠?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미래통합당 우파 보수라는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팔에만 했을 때까지 홍문종, 조원진 이런 애들이 그리고 사기 우파 돈벌레 유튜버들이 정규재, 고성국, 뭐 신의 한수, 이봉규 뭐 많잖아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이쪽 혁신을 하고 와신 상담에서 정권을 잡아와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박근혜를 이용만 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정치꾼들하고 정치꾼들이 황교안에 거기에 막 유튜버 덜랑달랑 하면서 말이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의 마음으로 갖고 와야 되죠. 하여튼 흥분을 해요. 저는 이렇게 되면. 그 박영수 특검 이 만행에 대해서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은 법률 돌격대였다. 그걸 받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도 한시적인 성격의 사법 판단으로 영속성을 가질 수 없다. 시기적으로 매우 짧고 촛불 전국으로 만들어낸 시기에 적용 가능한 한시적인 성격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사법 절차는 곧 끝나지만 그때부터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진실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지금 형식적이죠. 국민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문재인과 대비되잖아요.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 탄핵을 했구나.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명박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언젠가는 정신을 차린다 그러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정권을 가져와야 돼요. 2년 후에. 안 가져오면은
얘네가 민주당이 10년이 가고 15년이 가면 우리 그 명예회복을 아무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명숙이 봐라. 초심, 2심, 대법원까지 한경심은 말이야. 한명숙이는 판결이 다 나고 정인도 많았는데 확실한 뇌물이었는데 너긴 갖다가 한명숙을 무죄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그거 아니다. 애초에 뇌물이 없었고 애초에 행폭이 없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가짜였다. 그럼 한명숙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해봐라. 이게 천양지차가 다른데 왜 이렇게 너희가 만들고 있고 현재도 그러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받은 적이 없어요.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 이경재의 말이에요. 쥐들도 이거 묵시적 청탁. 그거 누구죠? 국내의 관심법이야? 청탁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되었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할 수가 있는다? 너 어야? 나 아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다. 이거 법리가 되질 않아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이. 이게 나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도세자와 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정권으로 기록될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때도 비서관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나? 맞잖아요. 이 최진실이가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최순실이가 정윤회하고 이혼하는 과정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잖아요. 정윤회도 그랬어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최순실이하고 이혼을 했다. 그 개인사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순실이가 문제는 있었죠. 그 권력을 이용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건 맞아요. 그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이런 게. 그죠? 그런데 그 정도는 어느 정권에서든 다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쌓였어요.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 나타나잖아요. 유재수. 그죠? 조국이, 윤미향이. 저는 윤미향과 최준실을 비교해요. 요새. 최준실이 죄가 1이라면 윤미향의 죄는 만개야. 최준실이는 윤미향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경우로 대비돼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당시의 탄핵 과정은 최순실이가 딱 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 두각이 냈고 언론이 파헤쳐 들어갈 적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관계를 100% 하나도 가감없이 다 밝히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사인을 내 국정에서는 미안하다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거기서 미직미직하고 감추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러다 이게 터진 건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30몇 년, 최순실이가 18년. 무슨 이런 거 가지고 18년, 30몇 년이야? 제가 욕 나오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문재인은 한 5억 강년, 5억 강년 정도 살아야 되겠네? 묵시적 뇌물이라니, 묵시적 청탁이라니. 있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말이죠. 울산 부정선거는 쉽게 말해서 임종석이 비서실장부터 다 끌려가고 있죠. 그죠? 이것도 요번에 못 밝히는데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가 개설 1년 기념으로 자리를 마련하니까요. 회비는 무료고 강남역에서 개최하니 그 고고TV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셔서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참석하실 분은. 감사합니다.